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카페,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유튜브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어요. 그 주제 신청방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중에서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다음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성성맘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어,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갈아타기 방법을 통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 구입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보통 지역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 기간 내에 새로 산 주택 말고 기존의 주택을 팔게 되게 되면 2주택, 비록 2주택이지만 첫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 세법 제도가 있죠. 이것은 집을 하나 1주택이어야 되지만 1주택인 상태에서 없애놓고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해놓고 이사를 가는 과정상에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 내지 3년 정도 잡아주고 그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1주택 취급을 받고 비과세를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성성맘님처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 투자를 해왔는데 그게 수도권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서울 쪽으로 지역을 옮겨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재산을 모아서 서울 쪽에 집을 구해야 해서 한 가구로 몰빵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하우스퍼 걱정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두 채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채를 둘 다 매도를 하고 약간 무리를 해야지만 서울 쪽에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권의 이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판교나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울과 비슷한 금액을 하는 데도 많지만 대부분은 경기권이 서울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두 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잘 하셨죠?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잘 활용하셨습니다. 세금도 안 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지. 아니면 기존의 집 그대로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주택을 늘리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되는 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사실 요 내용만 갖고는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상황을 설정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점점 커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니 지역을 옮기는 게 아이에게도 힘들 것 같아 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예전에는요, 서울하고 경기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하나,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도 포함됐죠.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분리를 했다면, 요즘은 서울하고 경기하고도 굉장히 많은 가격 괴리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를 지금 하나의 묶음으로 놓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서울은 서울이고, 수도권은 수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서울 쪽에 한 가구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의 가격 상승을 보더라도, 서울의 주택 한 채 가격이 웬만한 경기의 두 채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경기는 심지어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우리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서 애꿎은 2기 신도시들이, 아니면 가깝게 있는 1기 신도시가 좀 폭탄 맞은 경우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체에서 올라봤자 서울의 한 채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되게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서울이 더 많이 오르긴 했으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따라갔기 때문에 두 채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상승분을 커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두 채를 사더라도 안 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구를 매도를 한 다음에 하나의 주택, 서울 쪽에 하나의 주택을 살 수 있다면 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세금 내는 측면에서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공시가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성성망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나 봐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지만 전학도 한번 제가 시켜봤었거든요. 전학을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갔다가 다시 왔죠. 그러니까 두 번 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지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못 됩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뭐 놀긴 잘 노는데, 그래도 뭔가 좀 전학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아이들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뭐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갈아타기 하시면서 하는 방법은 뭐 지금까지는 무리가 없었겠지만 자녀가 어리셨다면 지금 이제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다니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 생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통 마치는 12년 과정을 거의 한 지역에서 쭉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선택할 때 당연히 좋은 지역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한번 결정하고서 12년 동안 웬만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지역을 선택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서울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기는 힘들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죠. 서울도. 왜냐하면 똑같아요. 경기도권이랑. 지금 거주 요건 안 채워도 비과세를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때는 그냥 사놓고 팔고 사놓고 팔고 사놓고 팔고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놓고 팔아도 과세가 되죠. 왜냐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그다음 몸테크를 한다고 거기 2년 살다 여기 2년 살다 여기 2년 살다 못할 짓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하나의 주택을 구입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워낙에 좋은 지역이고 잘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조정 대상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내재 가치가 좋은 애들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하도 규제가 많아서 그걸 살짝 피해서 정말 단타,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걸로 치고 빠지기 하는 걸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긴 안목에서는 사실상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규제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생깁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었다가 중과가 됐다가 또 중과가 됐다가 아니면 다시 일반과세 바뀌었다가 우리 여러 차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10수년간.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라는 것은 결국은 살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서 일반과세가 되는 뭐 양도세가 풀리는 시점에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현행법을 가지고 5년, 10년 뒤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의 주택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두 채고, 세 채건, 네 채건 사셔도 됩니다. 다주택이 되셔도 돼요. 다주택 세금 무서워서? 아니 세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아예 수익이 없고요. 수익에서 일부를 좀 더 준다라는 개념과 수익을 아예 못 가져간다라는 개념은 전혀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난 무정단 투자보다 더 재테크를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것만큼 사실 멍청한 짓도 없잖아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안하게 되면 마이너스 시대인데 그래서 어떤 투자적 관점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칭의 기능으로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구입하고 특히나 재테크 상품 중에서는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의 불확실성. 그렇지만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하다. 근데 서울의 부동산은 너무 안전하더라. 이 정보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다 보고 각인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강남구에서 호가가 엄청나게 오르길래 거래가 몇 개 됐나 봤더니 지난주 전체 강남구 전체에서 거래가 4건 됐습니다. 지난주 전체. 지난주 내내 4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매도자 우위시장이고 매도자가 안 파는 겁니다. 매수자가 안 사는 게 아니라 매수자는 싸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고객들도 많고 되게 많은데 지금 매도자가 안 팔기 때문에 구입이 힘든 거죠. 그만큼 서울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푸어 될까 걱정스럽다.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대출을 못 갚고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까봐 그러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밝히진 않을 거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까지 이자 몇 푼 내봤자 상승분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하우스 푸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도 대출 자체를 안 해줘요. LTV, DTI, DSR 다 보잖아요. DSR 보게 되면은 소득을 봐주고 너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11월 달에 보내주신 영상인데 제가 한 달여 만에 찍어서 보내드린 거라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결정 못 하셨다면 빠르게 서울 쪽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저희 카페 이승훈부동산 연구소 카페 들어오셔서 유튜브 주제 신청방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